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래그와 마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와 플래그가 기능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플래그와 마커를 잘 쓰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 간의 영상 편집 속도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커와 플래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타임라인에 보시면 제가 영상을 가져와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그냥 컷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봐주시고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컷 편집을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영상 길이가 꽤 긴 영상을 이렇게 컷 편집을 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색 보정을 하시거나 혹은 뭐 그래픽 작업을 하시거나 오디오 작업을 하시거나 여러 작업을 하실 텐데 본인의 그 플로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분은 영상 편집을 하신 다음에 나는 자막 작업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표시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자막 작업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알파벳 M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커가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 작업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누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커를 누르시면요, 영상에 이렇게 마커가 찍힙니다. 그렇지 않고 영상 클립이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커를 누르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마커가 찍힙니다.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자막 작업 말고 오디오 작업이 필요한 것도 체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컷 편집을 하면서 바로바로 자막 작업을 하거나 사운드 작업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등을 색 보정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컷 편집이 다 끝나야 할 수 있는 건데요. 컷 편집을 하는 동시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게 되거든요. 여기를 유난히 더 한번 살펴봐야 된다던가 컷 편집을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던가 그래서 오디오 작업도 여기다 하고 색 보정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 마커의 색상이 모두 다 동일하다 보니까 이게 자막 작업인지 이게 오디오 작업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창이 나오고요.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막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메모를 남기면 기존 마커와 달리 표시가 됩니다. 이 작은 원형이 생기면서 원형 쉐입이 생기면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물론 할 수 있겠죠. 표시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를 헤드를 가져가면 위에도 뜨기도 하고요. 그냥 마우스만 가져가도 롤 오버를 시켜도 이렇게 뭔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볼 수는 있겠죠. 물론 마우스로 하지 않고 Shift 화살표 위아래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마커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빠르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영상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영상의 길이가 너무나 길다면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색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표시해야 되는 곳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서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커맨드 옵션 키 누르신 다음에 K 누르시면요, 키보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단축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쪽 창에다가 마크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치가 되고요. 이 마크라는 항목의 아래쪽에 보시면 애드 마커라고 있습니다. 애드 마커 화살표 눌러주시면 밑에 보시면 그린, 레몬, 민트, 핑크, 퍼플, 레드, 로스, 샌드, 스카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다 있고요. 이 옆에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해놨는데요. 단축키는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F1 키, F2, F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커맨드 1, 커맨드 2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단축키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크림색도 해놨고요. 크림색도 해놨고 핑크색도 해놨고요. 기본적인 파란색도 해놨고요. 이렇게 샌드 색상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마커의 색상을 단축키로 지정해서 해두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영상 편집을 하신다면 본인한테만 약속을 정하시면 될 거고요. 혹은 회사에서 다른 편집자와 함께 하신다면 같이 정해 두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핑크 색상은 오디오 작업이 필요한 곳에다가 마킹을 한다고 정하던가, 자막 작업이 필요한 건 크림 색상으로 한다던가,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곳은 그린 색상 마커를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핑크 색상을 이런 식으로 해두면, 여기 지금 사운드 작업이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는 자막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은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쪽은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크림 색상이 만약에 자막 작업이라고 정해놨다면 이쪽만 확인해서 자막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디오 작업을 해줘야 된다면 핑크 색상만 가서 디테일하게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래픽 작업을 녹색에다 지정해 두셨다면 녹색 부분으로 가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색상 지정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작업자분이 여기까지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회사에 편집자가 두 분이 있거나 혹은 예능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파트가 달라서 이 뒷부분은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커를 누르시고요. 마커를 클릭하시고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눌러서 쭉 드래그 하시면 마커에 대한 듀레이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물론 더블 클릭하면 마커에 또 메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컷 편집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메모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또 나타나고요.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표시가 컷 편집에 나오고 이 위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만약에 작업자 B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메모를 남겨두면 작업자 B는 이쪽 부분만 보고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자 B가 여기 예를 들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또 마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막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이 안에 내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마커를 이렇게 추가해 주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핑크 색상 오디오 작업이 필요한 곳에 만약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 부분에 이렇게 마커를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 내에서도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색상만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면 물론 메모를 남기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역도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중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커를 활용하시면 일일이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크게 큰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확인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는 번거로움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단축키로 만들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면 왼쪽은 소스 화면, 오른쪽은 타임라인 화면입니다. 크게 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소스 화면을 보다가 예를 들면 이쪽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 부분에 이 영상에 이 부분을 딱 여기에 맞게끔 정렬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커를 활용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이게 마커를 여기다가 영상에다가 추가해 주신 다음에 드래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영상 내에 이렇게 마커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마커를 해놓지 않으시면 이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자석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자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자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영상을 불러오신 다음에 인점, 아웃점 잡으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도 되긴 하지만 마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커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웠고요. 이번에는 플래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서핑하는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컷 편집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상은 하나인데 컷 편집을 해서 이렇게 타임라인 상에는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이 영상은 하나의 영상이잖아요. 원래는 하나의 영상이잖아요. 가져와 볼게요. 원래 이 하나의 영상인데 이 영상을 컷 편집을 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영상은 원래 하나의 영상이니까 만약에 색 보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같겠죠. 그러니까 색 보정을 다 다르게 해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같은 영상이잖아요. 같은 카메라로 찍었고 찍을 때 뭐 빛의 색이나 여러 가지 뭐 빛의 톤이라든가 다 똑같잖아요. 한 영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클립마다 색 보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플래그를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영상을 클립한 상태에서 플래그를 이렇게 눌러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같은 영상에는 이렇게 플래그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나뉘어져 있는 거 보면 여기 이 여성분이 있는 영상이 있네요. 자, 이 영상이 이렇게 컷 편집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래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레몬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영상이랑 같은 동일한 영상은 이런 식으로 플래그가 찍히면서 이 두 영상이 같은 영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색 보정에 활용을 하느냐 물으실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서핑하는 영상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면 지금 물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헷갈려요. 영상을 보면서 찾는 게 찾았다 하더라도 누락할 수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플래그가 찍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위쪽에 보시면 클립이라는 탭이 있고요. 클립의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플래그라는 클립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핑크색으로 저희가 플래그를 달았잖아요. 여기서 핑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 눌렀네요. 지금 마커가 아니고요. 플래그에 핑크를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핑크 플래그가 선택된 것만 이렇게 정렬을 시켜줍니다. 자, 저희가 플래그를 달면 같은 영상은 다 표시를 일괄적으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상에만 플래그를 달아도 이렇게 플래그가 다 달리고 그 다음에 색상 탭에 와서 정렬을 해주면 그 같은 영상은 모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번 색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드 하나 추가하고요. 뭐 콘트라스트도 올리고 지금 이미 색 보정이 된 영상이기 때문에 뭘 해도 과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티가 나야 되니까 눈에 확 띄라고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한쪽으로 몰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색 보정을 했다고 예를 들죠. 그럼 이 뒤에 있는 같은 영상들도 다 적용을 시켜주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많으면 일일이 클릭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노드 위에다가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Save as Shared Node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유 노드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마우스를 이쪽에 가져다 두신 다음에 커맨드 A를 누르시면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죠? 보시면 모든 뒤에 있는 같은 영상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똑같이 이런 색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 쉐어 노드에 마우스 오른쪽 가져가신 다음에 락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신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색상을 이번엔 녹색이나 이런 쪽으로 쭉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시켰더니 어떻게 되죠? 이 뒤에 있는 노드도 지금 이 노드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 노드를 변경을 하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립에 일일이 색 보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의 클립만 색 보정을 해주면 나머지 같은 영상들이 다 색 보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작업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플래그는 저는 주로 이럴 때 사용합니다. 물론 플래그를 뭐 이렇게 인덱스 탭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굳이 지금은 알려드리지 않겠고요. 요청을 하시면 알려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플래그는 이렇게 색 보정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이 여자분 영상을 아까 노란색 플래그를 달았습니다. 다시 색 보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올 클립스로 만든 다음에 여성분을 클릭하고 색 보정을 할 건데 이 여성분의 클립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게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플래그로 넘어가신 다음에 노란색을 레몬색을 찾아주시면 네, 이렇게 플래그, 이 노란색 플래그가 달린 것만 정렬이 되고요. 이렇게 색 보정을 거시고요. 색 보정을 했다고 하고요. 쉐어 노드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커맨드 A 눌러서 클립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 주시면 네, 나머지 영상도 적용이 되고요. 쉐어 노드의 락을 풀어 주신 다음에 다시 색 보정을 하면 네, 이렇게 나머지 클립도 함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물론 마커랑 플래그 기능이 다른 기능도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좀 잘 사용하는 방법들이니까요. 네, 이 정도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